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각종 인증 요건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로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의 안전 배출 기준을 인정하고 농산물에 대한 선적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며 별도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데이터 유통 과세 추진을 중단하고 미국 기업의 개인정보 반출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지 생산시설이나 콘텐츠 비율을 요구하지 않는 등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 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제품 총 23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향후 수주 간 세부 조율을 거쳐 공식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22일 중부 자바클라텐에서 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 출범식을 열고 전국 881개의 마을 협동조합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를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집단적 힘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규정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협동조합의 창고, 냉장시설, 운송차량, 생필품점과 약국 등의 유통 인프라를 제공하고 국영은행을 통한 슈퍼 마이크로 금융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당 최대 25억 루피아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전국 협동조합 중 약 108곳만이 실제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하향식 강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금 2차 분배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점은 마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제법연구소는 이번 마을 협동조합 사업이 최대 85조 루피아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 감소와 82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사업 모델 없이 대규모 자금만 투입된다면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골든 204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통신사 인도사는 시스코, 엔비디아와 함께 인도네시아 AI 혁신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주권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AI 혁신센터는 보안 강화, 인재 양성, 스타트업 협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엔비디아를 통해 연구 지원과 딥러닝 교육, 스타트업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인도사는 현지 언어 기반 LLM을 개발해 유방암 검진 예약, 주민등록 정보갱신, 세금 안내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이 탑재된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28개 스타트업과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행정, 식량 안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향후 인도사과 엔비디아는 무선망을 활용한 AI RAN 기술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AI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있는 AI 활용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중심으로 한 K 에스테틱 토탈 솔루션을 공식 론칭하며 현재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시즈바이오 론칭 심포지엄에는 현지 피부과 및 미용의학 전문의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시술 사례와 기술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보리프트 등 나보타 기반의 리프팅 시술과 필러를 활용한 목주름 개선 등 다양한 복합시술법이 소개됐습니다. 대웅제약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시술에 맞춰 의료진에게 임상 경험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웅은 인도네시아 내 미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디클래시 필러를 2025년 하반기에 출시하고 리프팅용 실럭스와 두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웅과 DNC 에스테틱스가 출범한 통합조직 KIIMOT를 통해 마련됐으며 에스테틱 교육 프로그램 딥을 중심으로 현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창우 KIIMOT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 에스테틱 확장에 있어 전략적 시장이라며 고품질 제품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한국형 복합시술 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인도네시아 전직 해병 사트리아 아르타쿤바라가 최근 정부의 귀국과 국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외국군 복무를 택했다는 그는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트리아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프라보어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에게 사과하며
러시아 국방부와의 계약 해지와 귀국 지원, 시민권 복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복무지를 무단 이탈했고 2023년 자카르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과 불명예 제대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사트리아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락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으며 해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사트리아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적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국적법은 대통령 승인 없이 외국 군대에 자발적으로 복무할 경우 국적을 자동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트리아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적 복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국가 충성도와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광견병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 쿠타를 포함한 주요 관광지가 광견병 적색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발리 보건당국은 개 물림 사고 자체는 많지 않지만 유기견 증가로 인해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발리는 과거 한동안 광견병 청정 지역으로 간주됐지만 2008년 개 한 마리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여 상시 발생 지역이 됐습니다. 이후 백신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접종률 저조와 유기견 관리 문제로 반복적 확산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들어 여러 마을에서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은 개가 확인되자 바둥군 탄중군호와 누사두아, 진바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의 긴급 방역과 백신 접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덴파사르 지역의 개 7만 4천 마리 중 2.75%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면역 상태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발리 보건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유기견이나 원숭이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리거나 긁혔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광견병은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빠른 대처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